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공에 왜 2030이 불안해할까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도 규제하고 거래 허가제도 하고 중과세도 시행한다는데 왜 청년들이 더 불안해질까요? 대통령은 말합니다.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올수록 시장은 더 얼어붙고 청년들은 더 조급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강경 기조가 왜 2030 세대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정말 집 팔겠다고 쏟아져 나올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방향은 단순합니다.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일단 투기꾼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세해서 매물을 쏟아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하는 부자계층을 경멸하거나 등öl시하는 사람들이나 전 월세를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주택을 구입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볼 때 박수를 치며 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강한 규제가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매 거래량은 줄었고 전세 물량은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수도권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세 대란까지 일어나 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주택자 이상의 보유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그 부담을 그대로 감수할까요? 대부분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하며 그 부담을 전가시킵니다. 또 그냥 버티는 선택을 합니다. 팔아라는 신호가 강할수록 오히려 기다리자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일시적 충격 매물이 나오는 듯하다 결국 시장에 나오는 집은 줄어듭니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시장 원리상 오르지요.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 몇 년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책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강남 4구로 불리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강동 지역은 가격 조정이 와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학군, 일자리 접근성, 정치, 사회, 경제, 금융 등 모든 인프라가 있고 수요에 비해 절대적 물량 부족에 따른 희소성,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기업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지만 서울 핵심 입지 아파트는 새로 무한정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책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심리입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심리에 더 민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이 말이 반복되면 매물이 쏟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생각이 퍼집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세금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해버릴까? 과거에도 세금 강화가 예고될 때 매매 거래는 줄고 증여 건수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매물은 쏟아져 나오는 듯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정도의 매물은 안 나오고 나오는 매물은 호가가 높아지고 이런 물량을 소화하는 층은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들입니다. 이 와중에 주식에서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강남 3구의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시장에 나오는 살 수 있는 집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갈까요? 처음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 중 바로 2030들입니다. 2030 세대들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금 상승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와 월세금 급상승 부담, 전 월세 매물 감소 가능성. 이런 부담은 현재에도 서울 지역에선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들도 결국 울며 겨자 먹는다는 말대로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며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줄어들어 주거 사다리가 부러지는 게 불안한 겁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즉 전세 매물 부족 그에 따른 폭등, 월세 폭등,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대다수 2030이 원하는 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계층의 부자를 벌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열심히 모으면 나도 가능하다는 열린 정책입니다. 가렴주 구형인 세금으로 국민을 억누르고 시장을 통제하려는 그런 정책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신뢰. 시장에서는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정치권 인사들 중 상당수가 서울 핵심 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또 많은 수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집값이 떨어질 거라 확신한다면 왜 먼저 팔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의 설득력은 약해집니다. 시장은 정책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갈등 구조로 가는 건 아닐까? 최근 정치권 메시지를 보면 집 있는 사람 vs 없는 사람 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갈등, 그 다음은 젠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대기업 총수가 아닙니다. 은퇴 준비 중인 중산층,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도 포함됩니다. 구조를 단순화해서 선과 악으로 나누면 해결은 더 멀어집니다.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집값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은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질서가 잡히고 안정됩니다.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우선해야지. 세금으로 시장을 억누르려 하는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에, 얼마나 빠르게, 실제로 공급되는지 이 일정이 분명하면 시장은 스스로 안정됩니다.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심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세금 강화가 매물을 늘릴지 아니면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지 전세 부담을 키울지 정답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청년 세대는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그에 따른 정책보다 예측 가능한 시장을 원합니다. 집을 사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정감을 원합니다.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2주택 이상 가진 자들을 투기자로 보고 정책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국민을 다스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으로 억누르고 공짜 돈을 퍼주는 겁니다. 이번 중과세 정책은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하다 시장의 역반응으로 중단됐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과세로 다주택자를 억누르는 정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신과 갈등 그리고 역반응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보세요.